오늘은 이 코너의 제목을 새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교익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황교익입니다. 막 칼럼니스트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불쑥 지난주에 얘기하셨더니 엄청난 문자가 쏟아졌어요. 막 칼럼니스트 마음에 안 든다니까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왔습니다. 마타도어, 혀리케인, 예. 마탁 다식자, 혀준, 혀장금, 예. 현안설원, 혀르가즘, 혀가 날아든다. 혀갈량, 만나대왕, 예. 고난의 막군, 예. 만마미아, 마테랑, 막가이브, 막가이버, 마추 픽추도 있고, 기미교육. 맛자르트, 기미교육, 예. 맛파더, 맛물리에, 예. 맛마미아, 예. 뉴스공장 청취자들의 수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네.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해악이 넘칩니까? 일단, 오늘은 뭘로 할까? 혀준 노래 해볼까? 혀장군. 혀준 황교익 선생. 일단 오늘은 이걸로 채택해 보겠습니다. 하루. 네. 예. 혀준, 황교익 선생님. 그러니까 저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조선 시대에 예. 그 한 분이 벌써 계셨어요. 아, 그래요? 예. 누가요? 허균 선생. 이야, 예. 비슷하네. 허균 선생의 후에 혀준. 그 허균 선생이 1611년에 낸 책이 그 도문대작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도문대작이 이제 그분이 이제 평소에 드셨던 음식 중에 정말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 목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지역에 지역별로. 어떤 게 맛있다. 그 허균 선생의 이 굉장히 잘 살은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란선언하고 같은 예, 그거죠. 자매 형제죠. 그래서 워낙 부자로 잘 살았고, 뭐, 관직도 웬만큼 오르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많이 드셨나 봐요. 잘 드셨나 봐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그때 잘 먹었다는, 뭐, 양반이고, 예. 직위도 있고, 돈도 있었으면 잘 먹긴 했겠지만, 예. 딱 음식을 주제로 이렇게 남기는 거는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그 당시에 양반들이. 그러죠. 근데 그러다가 허균 선생이 조금 조선시대에 좀 빼딱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홍길동전을 네.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돼요. 네. 그 홍길동전의 저자거든요. 예, 예. 한글로 소설을 썼고 사대부가 네. 그다음에 당시- 그 내용도 보면 일반 대중이 읽으라고 한 건데, 그런 그렇죠. 거군요. 그 신분 제도에 대한 네. 그 불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허균 선생이 그 친구들 중에 이게 서자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똑똑한 서자들이 많은데 이거 뭐 관직이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걸 갖다 많이 봤겠죠. 그리고 따로 이렇게 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게 마지막에 이렇게 슬쩍 그렇죠. 보이죠.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을 풍자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빼딱한 그 흑윤 선생이 귀향을 가게 돼요. 예. 저 먼 바닷가로 이렇게 귀향 가가지고 뭐 쓸 거 없는가 이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귀향 가서 쓴 도문대작이 귀향살이 하면서 너무 예전에 먹었던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 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의 금욕주의, 유교 자체가 금욕을 굉장히 네. 강조하거든요.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그렇죠. 건데, 이제 식탐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제 취급했는데,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방 먹이는 거죠. 그게 아니다. 네. 인간의 본능이고, 음식이. 그렇죠.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막 온갖 이야기를 맛있다라는 걸 갖다가 쭉 써놓고. 그 시절에 자유주의자였네요, 말하자면. 책 제목도 도문대작 이렇게 지어놓은 게 이 도문대작의 뜻이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신다 이 뜻이거든요. 전데요. 그 양반이 그 푸죽한 앞에서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는 그것을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거는 양반의 품위를 완전히 잃는 거거든요.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고 네. 예, 불합리에 대해서 이제 풍자하고 재능도 많고 그랬던 분이군요. 매력적인 분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때 당시에
그 조선 시대에 한방 먹인 일종의 포르노그라피. 그 시절의 분위기를 보자면 그렇죠. 양반사회. 양반들 너네들 뭔 그 양반 노릇 하느라고 음식 맛있는 거 이런 거 있어 이거랑 먹어. 그렇죠. 뭐 금욕들 뭐 이런 걸 자꾸 감정이입을 강조하는. 하시는군요. 네. 예, 허균 선생에게 내가 이 시대에 허균이다. 그러니까 아니, 혀준 그렇지는 않아요. 뭐 허균 선생하고 비할 바는 못 되죠. 혀준 하십시오. 혀준. 허균 선생은 아주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혁명가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 하나 왔습니다. 맛 나면 좋은 친구. 맛 안 나면 나쁜 친구. 맛 나면 좋은 친구. 자,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허균 얘기하다가. 아, 자, 그래요? 효준 선생님. 오늘 주제 뭡니까? 이런 맛지도를 만드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허균 선생의 그 후예들이 사실 요즘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 맞죠. 어디에 뭐가 맛있다, 어디에 엄청나게 맛있다. 많죠. 그러죠. 뭐 블로그들이 사실 뭐 허균 선생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화해서 요즘에는 그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작업들도 가능해요. 공동 작업으로 지도를 만든다. 네, 공동 작업. 뭐 타코야키 맛있는 집 이걸 갖다가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봤을 때 맛있는 게 뭐 어디 있더냐 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그 지도 만들기를 공유하는 거죠. 오호.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맛지도 만드는 것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그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솔판을 만들면서 우리가 돈을 20억을 그쪽에다가 줬죠. 관광공사와 비판하셨죠. 그 재단, 한식재단에 돈 10억씩 태워가지고 20억 5년 동안 그걸 갖다 내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줬어요. 그 외국 사람들이 미슐랭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사실 그 거리가 멀거든요. 그 미슐랭 가이드 그 책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음식들이 이렇게 쭉 먹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서양 물론 뭐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맛있으면 다 맛있다고 하더라도 서양인의 입맛과 미적 감각에 맞춰진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비공개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매겼다라는 것들 그것도 또 비공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공개 상태에서 그냥 식당만 찍거든요. 야, 그러면서 그걸 믿으래. 저는 진짜 안 믿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믿는, 진실되게 믿는 것은 사실 이 블로그 같은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중에서 이제 이 장사의 냄새가 나는 건 싹 빼고 실제 개인들이 직접 발로 찾아가지고 그런데 한 음식점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블로그가 계속 쌓여 있다. 믿을만한 거죠. 믿을만해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들 중에서도 이제 돈 받고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맞습니다. 사진들 뭐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태가 나요, 태가. 그 간판 일단 있고요. 홀 전경 찍고요. 죄송합니다. 음식 없는. 뭐 하나 또 와가지고 혐잇 썸씽이라고? 수준 좀 올려주세요. 너무 애로하네요. 혐잇 썸씽. 그런데 그러니까 맛지도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음식으로 서로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쌓다 보면 진짜 이런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요. 집단지성,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모델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가서 블로그를 작성하고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어떤 개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쌓이게 되죠. 거기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점은 그 사람의 취향이 특별히 작용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취향이 많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거와는 조금 또 다른 그렇죠. 그런 기준도 좀 다를 수 해요. 있고 매운 걸 특별히 좋아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하신 집단지성을 이용한 맛지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한다든가 찍는다든가 이런 게 표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외식업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그 작업을 좀 중단해 줬으면 그 욕구를 참기 힘들어요. 식당 주인이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뭐 이런 거 다 표시 나거든요. 그리고 뭐 점수 주고 하는 거 이런 일들 사실 마케팅 하는 것으로는 뭐 참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네티즌들이 이런 작업을 해 놓으면 뒤에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정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런 길게 봐서는 네. 식당들 그게 하나 오르고 하는 게 이런 게 더 훨씬 더 권위 있게 느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마케팅 차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 그 입맛이 다 달라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호를 알 수 있는 그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효준이었고요. 그 이름 끝납니다, 이제. 이름 잘 좀 지어주세요. 효준 선생이었습니다. 수준 좀 올려주세요. 안녕.